네, 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김현빈이고요. 오늘 자이스토리 화학 반응식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좀 단순히 개수 맞추는 문제들 위주라서 이런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6번 보시면 다음은 황과 관련한 두 가지 반응식 나와 있고 일단 모르겠지만 기억이 누군지 그리고 개수까지 좀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가에서 반응 전에 S가 두 개니까 얘도 두 개를 가지려면 화학식에 하나가 있으면 될 겁니다. 그죠? 하나짜리가 두 개. 좋아요. 반응 전에 산소가 6개니까 얘가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네 개를 메꿔야 될 거고 그럼 SO2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죠? 두 개짜리가 두 개니까. 나에서도 똑같이 SO2 박았을 때 반응 전에 산소 두 개, 반응 후에 두 개 맞춰져 있고 반응 후에 H가 4개니까 전에도 4개가 되려면 A는 2. 그럼 반응 전에 황이 하나짜리에 하나짜리가 두 개, 총 3개가 있으니까 B는 3 이렇게 내주면 되겠습니다. 기억에 SO2 맞고 B는 3이다 맞다. 디귿. 나에서 인마 17g이 모두 반응했을 때 지금 반응물의 질량을 주고요. 생성된 황의 몰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화학 반응에서의 개수비는 질량비와 무관하고 몰비와 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바로 환산할 수 없고 따라서 몰 질량을 이용해서 몰수로 바꾸고 생성물의 몰수를 찾는 이렇게 돌아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몰 질량이 필요한데 원자량은 주어진 거니까 1짜리 2개에 32짜리 하나 하면 분자량은 34가 될 겁니다. 1몰당 34g이니까 17g이면 자연스럽게 2분의 1몰인 거고요. 이때 반응하는 H2S는 개수 대비 몇 배야? 4분의 1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4분의 1 사이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생성된 황도 개수의 4분의 1만큼 반응을 할 거니까 4분의 3몰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요. 혹은 하나 더. 이 둘의 개수 관계를 봤을 때 2개 사라질 때 3개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2분의 3배만큼 나온다 해도 될 겁니다. 그죠?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해도 4분의 3몰이다. 어쨌든 우리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 사이클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할 거니까 이 정도 알아놔라. 좋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 질산 암모늄과 관련된 두 가지 반응이다. 얘도 기억이 누군지 그리고 밑에서 개수까지 찾아줘야 될 것 같고 반응 전에 질소가 두 개니까 얘도 두 개. 그죠? 반응 전에 H 4개, 여기도 4개 만족됐습니다. 근데 반응 전에 산소는 3개인데 여기서 2개를 썼으니까 얘가 하나를 커버치면 될 거고 기억은 N2 맞다. 다음 나에서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질소는 2개짜리가 A개니까 2A 반응 후에도 2A라서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 수소의 개수를 봤을 때 A라고 하는 미지수로 표현이 될 거고 여기선 B라고 하는 미지수로 나오겠죠. 식 한번 써보면 반응 전에는 4개짜리가 A개니까 4A 반응 후에는 2개짜리가 B개니까 2B개 요들이 같다 일 거고요. 그 다음 산소의 개수 얘도 마찬가지 반응 전에는 3개짜리가 A개니까 3A 반응 후에는 2개짜리가 하나에 2 더하기 하나짜리가 B개니까 B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응식을 딱 봤을 때 구조적으로 이원 연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럼 물론 뭐 대입해주고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율이어야 되기 때문에 A가 1일 때 B가 2의 비율을 갖는다 이런 거죠. 그럼 A 자리에 1 넣고 B에 2 넣었을 때 만족이 안 되니까 1대 2인 것 뿐이지 1과 2인 건 아니기 때문에 2배 스케일 키워주고 맞는지 검사해보면 2 대입했을 때 좌변에 6이고요. 4 대입하면 우변에 6 나오니까 똔똔이 되더라. 그래서 A가 2고 B가 4이다.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2분의 4니까 2가 되는 게 맞고요. 마지막 디귿. 가와 나에서 각각 인마 1g이 모두 반응했을 때 가와 나에서 같은 물질을 같은 질량만큼 반응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찐 몰수를 물어봤다면 찐 몰수 구하고 개수비 이용해서 몰수 찾고 이렇게 가야 되지만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비율입니다. 비율. 그러니까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간다 이런 얘기 했었죠. 둘 다 1g을 반응시킨다는 건 같은 말로 둘 다 1몰을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전체 기체의 몰비와 완전히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g을요. 그냥 편의상 1몰 반응시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물론 가에서는 전마 개수가 1이니까 한 사이클이 되지만 나에서는 개수가 2니까 절반 사이클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쁜 숫자 아무거나 맞춰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에서는
개수가 1인데 얘를 2몰 반응시키겠다는 건 개수의 2배, 2사이클 진행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럼 생성물은 개수합이 3이니까 2사이클 진행되면 6몰 이렇게 나오겠죠. 한 번 더. 나에서 얘를 2몰 반응시키겠다는 건 개수대로 반응시키는 거니까 한 사이클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한 사이클 진행되면 전체 기체 7몰이 나올 거니까 7분의 6 이렇게 답 내줄 수 있더라. 그래서 굳이 1g을 이용해서 몰수로 표현하면 분수 형태 꼴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분모 분자에 분수값이 들어가니까 번분수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산량이 뭐 그리 많진 않지만 줄일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공부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반응식 나와 있고 A와 C의 개수는 같다. 이때 B는 모르겠다. 모르긴 몰라도 A와 C의 개수가 같다. 이건 분명히 이용을 해야 풀릴 거고요. 네모부터 세모는 A부터 C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전과 후 중에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일단 네모를 보시면요. 처음에도 있었고 확실한 건 나중에도 있다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반응물이었던 겁니다. 근데 반응이 진행되면서 반응물의 양이 늘어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모가 반응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 순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기억이 반응 후, 니은이 반응 전입니다. 그럼 반응하는 과정에서 네모가 2개 사라질 때 세모는 확실하게 4개 사라진 거고요. 이때 별은 없었다가 4개 생성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B의 개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모르니까. 근데 A와 C의 개수가 같다는 건 이용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 둘이 A와 C의 관계일 수밖에 없고 네모는 나머지 하나 B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겁니다. 기억은 반응 후라고 해야 되니까 틀린 보기 니은. 네모는 B다 맞고요. 디귿 B의 개수는 2개 빠질 때 하나 빠지고 2개 나오니까 2대 1대입니다. 그죠? 1이다 맞다. 답 니은 디귿 내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 마그네슘의 산처리 상황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런 거 같고요. 마그네슘 0.1g을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시켰을 때 발생한 수소기체의 부피는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물어보는 게 마그네슘의 몰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 되게 내신틱한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의 몰 질량을 구하려면 2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몰 질량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이때 얘가 48g이 있다 이렇게 하면 몰 질량이 몇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냥 48g. 금이 48g 있는 걸 수도 있고, 그죠? 솜이 48g 있는 걸 모른단 말이야. 근데 만약 이 48g에 해당하는 게 2몰이다 이러면 몰 질량은 몇이야? 24. 결국 몰 질량이라고 하는 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기 때문에 현재 질량이 몇 g인지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몰수가 몇 몰인지를 알면 1몰 기준으로 바꿨을 때 인마는 24 그램 퍼 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몰 질량을 구하기 위해선 질량 정보와 몰수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물질이 몇 g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량 정보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 단순히 전자 저울 가지고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량을 구하는 건 실험적으로 봤을 때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48g에 해당하는 게 도대체 몇 몰이냐라고 하면 이제 2몰은 좀 잘 아시겠지만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그 개수를 하나하나 다 셀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뭔가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이 몰수를 구하고 싶다. 0.1몰에 해당하는 게 몇 몰일까? 이걸 구하겠다는 겁니다.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측정한 건 실험 후에 발생한 수소기체의 부피입니다. 그러면 이 부피를 몰수로 바꾸기만 했을 때 개수 관계를 이용해서 생성된 수소기체의 몰수와 반응한 마그네슘의 몰수가 같다. 개수 관계를 이용해서 요걸 요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정보가 필요 없습니다. 개수를 이용하면 되니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마그네슘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선 수소기체의 부피를 몰수로 바꾸고 수소기체의 부피를 몰수로 바꾸기 위해서 해당 온도압력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몇 리터인가 요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니은 디귿은 불필요한 정보죠.
그래서 답 기억내고 마무리되는 문제입니다. 되게 내신틱한 문제니까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들어 발생한 수소기체의 질량을 측정했다 이러면 똑같아. 얘를 몰수로 바꾸고 이 몰수를 찾아야 되니까 이 과정에선 수소의 질량을 몰수로 바꾸기 위해 수소기체의 몰 질량 혹은 수소의 원자량만 알아도 2배 쳤을 때 그게 분자량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분자량 정보가 필요하다. 그때 필요한 정보가 뭔지 생각해보는 연습 해보시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면 프로파놀과 관련된 반응 가와 나의 화학 반응식이다. 기억이 누군지 찾고 개수까지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반응 전에 C 3개, H가 8개인데 6개니까 2개를 커버 쳐야 되고, 반응 전에 산소 하나 있으니까 얘가 O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H2O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 관계로부터 찾아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숫자로만 세우고 쭉 풀면 돼요. 반응 전에 C가 3A, 후에도 3A가 돼야 되니까 B는 3A라고 쓸 건데 그러면 미지수가 생기니까 일단 냅두고, 뭔 말인지 아시죠? 반응 후에 H가 16개니까 16개가 되려면 8개짜리가 2개 있으면 될 겁니다. 그럼 그 순간 C가 6개로 결정이 됐네요. B도 6이 되는 거고, 산소는 아직 안 맞춰봤지만 아마도 맞춰져 있을 거고, 조금 걱정된다 하면 검사해 보셔도 됩니다. A는 2에 B는 6이니까 더해서 8이다. 맞다. 디귿. 가와 나에서 앞에서 풀었던 보기 유형이네요. 같은 물질을 같은 질량 반응시킨다. 같은 물질에 대해선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가니까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비율이라면 이 1g을 편의상 1몰 요렇게 생각해도 되고, 눈치껏 나에서는 점막 개수가 2니까 기준 몰수를 2몰 요렇게 잡는 게 유리하겠죠. 그럼 가에서는 2사이클 기준이 되는 거고요. 물어보는 게 가에서 생성된 얘니까 개수의 2배 해주면 2몰. 나에서는 한 사이클 기준으로 했을 때 생성된 CO2의 몰수입니다. 그럼 얘도 개수대로 발생할 거니까 6몰이 되면서 2분의 6. 3이니까 1보다 크다. 맞는 보기. 답 가나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말씀드렸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A, B가 반응해서 C와 D를 생성한다. 문제 배치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혼합형의 유형에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한 개 반응물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질량 관계만 나와 있고 개수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좋든 싫든 귀류법, 우리 두 번째 방법으로 한 개 반응물을 찾아줘야 됩니다. 실험 1에서 2로 갈 때는 A를 덜 넣었고 B는 더 넣었으니까 더 넣었는데 못 이기면 얘를 가정하는 순간 실험 1에서도 B가 한 개 반응물로 확정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이게 맞다면 실험 1에서는 B가 한 개 반응물일 때 3분의 15에 3분의 10이 남았으니까 A가 3분의 5Wg 반응하는 거고요. 이때 B를 한 개 반응물로 보고 있으니까 요렇게. 그럼 질량 보존 법칙 써주면 C와 D는 합쳐서 3분의 20Wg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은 모르겠지만. 지금 나 한 개 반응물 찾는 거야, 그죠? 실험 2에서는 이게 맞다면 A가 4W에서 2W로 2W 반응했을 때 B가 6W로 반응한다는 건데, 실험 1에서도 질량비가 1대3, 실험 2에서도 질량비가 1대3이니까 모두 만족이 됩니다.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도 만족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 가정이 잘 잡은 가정이었던 거고, 확정적으로 실험 2에서 다시 1과 2에서 모두 B가 한 개 반응물이다. 아, 반응하는 질량비가 1대3이구나.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럼 반응 후에 남아있는 건 A가 되겠죠. 실험 3에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대3의 질량비라는 걸 찾았으니까 얘가 2W 반응할 때 얘는 6Wg 반응하면서 이번에 B가 Wg 남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단순히 질량 보존 법칙을 활용한 거니까 여기까지는 잘 가는데 그 다음이 좀 어려워요. 이제 덜컥 뭔가 막히는 순간이 올 거고, 아직 이용하지 않은 정보가 있으니까 좋든 싫든 얘를 분명히 써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화학 반응에서 어떤 양적 관계, 계수를 이용한다는 건 몰수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분자량에 대한 정보가 없고 특히나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어떤 임의의 분자량, 임의의 몰수를 살려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A는
질량이 지금 2대 4대 5로 그렇게 이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A는 Wg의 네모몰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A는 Wg이 네모몰이야. B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3g에 6g 이러면 별몰의 이별 우리가 이렇게 잡았겠지만 5g, 6g, 7g 질량이 다 약분되는 꼴이 아니기 때문에 B 또한 Wg을 내 마음대로 별몰 이렇게 잡겠다.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했습니다. 미지수 굳이 2개 잡을 필요 없어요. 하나는 그냥 숫자로 잡아도 됩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럼 실험 2에서는 4네모, A가 실험 3에서는 2네모가 될 거고요. 이제는 몰수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7별 이렇게. 그죠? 실제 실험 2에서 반응을 시켜보면 A가 4네모에서 2네모가 남는 거니까 맞아요? W의 네모니까 얘는 2네모죠. A가 2네모만큼 반응하면 C는 확실하게 4네모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D도 개수가 똑같으니까 4네모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전체 몰수분의 D의 몰수가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게 자, A는 2네모, C와 D가 8네모니까요. 전체 기체의 몰수는 확정적으로 10네모입니다. 이때 D가 차지하는 몰수는 4네모니까 네모네모 약분되면서 이 값이 5분의 2 이렇게 나와요. 숫자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험 3에서는 상대값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찐값화할 수 있는 게 실험 2에서의 찐값은 5분의 2고요. 실험 3은 그거의 9분의 10배니까 찐값으로도 9분의 10배 해주면 9분의 4구나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실험 3에 반응 후 전체 몰수랑 D의 몰수를 어떻게 표현할까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거든. 실험 3은 A가 한 개 반응물이니까 A가 2네모에 빠집니다. 그럼 C와 D는 그거의 2배인 똑같이 4네모씩 생성이 되면서 전체 몰수는 C와 D 8네모가 돼요. 근데 이번엔 B가 남아있잖아. 근데 내가 B의 몰수를 어떻게 잡았어? 별이라고 잡았지. 얘가 별개 있는 거야. 별몰. 그러면 전체 몰수에 별 플러스 8네모 요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요. 생성된 D의 몰수는 똑같이 4네모가 될 겁니다. 그럼 이 값이 9분의 4이다를 살려주고 나면 4의 4네모니까 9에 해당하는 건 9네모고요. 요게 9네모가 돼야 됩니다. 결국 별이 네모와 같구나. 네모와 별은 똑같다. 요거까지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럼 둘 다 네모로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냥 아무 숫자나 넣어서 나는 앞으로 얘를 4몰이라고 할래. 이래도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비율이니까 그죠? 얘는 2몰이 될 거고요. 개수가 나올 것 같아요. 개수 찾아보면 A는 4몰에서 2몰, 2개 빠질 때, 2사이클 기준, B는 6몰이 사라지는 거니까 2사이클에 6몰이면 개수는 3이라고 해줄 수 있겠죠. B는 3이고요. X 한번 구해볼까? 실험 1에 반응의 사이클을 보면 반응 전에 A가 5개, B도 5개 이렇게 있네요. 근데 반응이 끝나고 A는 3분의 10개가 남는 거니까 3분의 15에 3분의 10 하면 3분의 5 사라지고 생성된 C와 D는 반응한 A의 2배니까요. 3분의 10씩 생성이 될 겁니다. C도 3분의 10, D도 3분의 10. 그럼 전체 기체의 몰수는 요게 될 거고 그 중에 D가 차지하는 건 3분의 10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X가 3분의 1이라 이렇게는 말 못합니다. 얘는 상대값이니까 그죠? 파란색은 찐값이고 그래서 찐값을 상대값으로 환산해줘야 될 건데 내가 실험 2에서 환산인자를 이미 알고 있는 게 자 상대값으로 18인데 찐값으로는 5분의 2야. 그럼 상대값에서 찐값 갈 때 몇 배 해준 거죠? 45분의 1배네요. 그죠? 18을 2로 만들려면 9로 나눠주면 되고 분모에 5까지 남아있으려면 결국 45로 나눠주면 됩니다. 뭐가? 상대값에서 찐값 갈 때. 근데 찐값에서 상대값을 가는 건 역과정이니까 45를 뭐 해주면? 곱해주면 될 것이다. 따라서 X는 15 여기까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X는 15에 B는 3 이렇게 구해놨고요. 마지막 몰 질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화학 반응식 문제를 풀 때 조금 막히는 포인트가 있다 이러면 첫 번째는
내가 아직 이용하지 않은 정보가 뭐가 있는지를 보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정보를 다 이용한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발문을 보는 겁니다. 혹은 보기 구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물어보는 게 뭐냐에 따라 실제로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 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화학 반응식에서 지금 질량비가 1대 3대 C와 D는 합쳐서 4죠.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비 나오면 밑에 개수비를 썼을 때 그게 무슨 비와? 몰 질량의 비와 같다는 겁니다. 결국 발문에서 물어보는 게 BCD의 몰 질량 비율이라면 얘라면 나는 개수비를 대입하고 질량비를 나눠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A와 B는 1대 지금 개수가 3으로 명확하지만 C와 D는 몰라요. 각각은. 그래서 합친 기체로 이렇게 보면요. C와 D 혼합 기체입니다. 분자량의 비가 놀랍게도 1대 1대 1 이렇게 나와요. 많이들 이제 오해하는 게 따라서 B의 몰 질량은 1이고 C와 D의 몰 질량의 합이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봐봐. C와 D가 합쳐서 4몰 나오는 거고요. 합친 질량이 20g 혹은 뭐 4g 이렇게 다시 합쳐서 4몰 나오는 거고요. 합쳐서 4g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분자량이 몇 자리가 나오는 것 같아? 1자리. C와 D를 합쳐서 봤더니 분자량이 1인 것처럼 보여. 혼합기체 상황에서 분자량은 무슨 분자량에? 평균 분자량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분자량 1은 C와 D의 평균 분자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을 더해라 라고 했으면 1 더하기 1인 2로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많이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나면 답은 5분의 2로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좀 많이 어려운 문제라서 최대한 쉽게 좀 풀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천천히 풀어드렸으니까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정도 한번 공부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 얘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A,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한다. 뭐 모르긴 몰라도 A와 C의 개수비가 1대 2라는 거 요건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혼합형의 유형이니까 뭔가 한계 반응물이 누군지 반응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찾아 나가야 될 거고 일단 B와 C의 몰 질량의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찐값화해서 B는 7짜리, C는 11짜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가리의 몰 질량을 써주고 나면요. 한 사이클 기준으로의 질량 보존 법칙을 쓰기 위해서 A의 분자량이 비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A는 M짜리가 1몰 반응하는 거니까 Mg 반응할 때 B는 7짜리가 B몰 반응하니까 7Bg 반응해서 질보법 11짜리가 2몰 생성된다 이러면 22g 나오겠죠. 한 사이클 기준으로의 질량 비율을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쭉 들이대 보면 내가 B는 7짜리로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14g이다 이러면 반응 전에 2몰이 있었다. 그리고 반응 후에는 1몰이 남았구나. 그럼 반응하는 과정에서 B가 1몰 사라졌다 이런 거 찾아줄 수 있죠. 그럼 B는 개수가 B니까요. 1몰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B분의 1 사이클 진행된 겁니다. 그럼 모든 물질이 개수의 B분의 1배, 생성된 C는 B분의 1배 진행되면 B분의 2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죠. C예요, C. 그럼 얘로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반응 후에 B는 1몰, C는 B분의 2몰이니까 그때 해당하는 부피를 4V라고 하면 실험 2에서는 반응 전에 12V니까 요 몰수에 3배를 때려주면 될 겁니다. 그럼 3 플러스 B분의 6몰이 있었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괜찮죠? 그리고 B는 계속해서 분자량이 7인데 21g이니까 3몰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 두 개 더해서 이게 나와야 되니까 결국 반응 전에 A가 B분의 6몰이었구나. 근데 이걸 써주고 나면 A는 내가 분자량을 M이라고 잡았잖아. 근데 지금 24g이 있는 거니까 이거로부터 몰수를 표현하면 M분의 24몰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내가 잡은 분자량으로부터 정의된 몰수. 그렇죠? 그리고 계산 과정에서 계산된 몰수. 이 둘은 똑같은 몰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식이 하나 뽑히는 게 24B와 6M이 같다라면요. B가 1일 때 M이 4의 비율을 갖는다.
이것들의 비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식 하나 써놨잖아요. 질량 보존 법칙 대입해보면요. M 자리에 4 넣고 B 자리에 1 넣었을 때 만족이 안 돼. 이건 1대 4라는 거니까. 그죠? 2배 스케일 키워주면 얘 2와 얘 8이라고 해주면요. 8 넣고 2 대입하면 14니까 질보법이 깔끔하게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M과 B 관련한 식이 하나 나왔으니까 또 다른 식을 하나 찾으면 2원 연립해서 각각의 찐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A의 분자량은 8, 그리고 B의 개수는 2, 여기까지 구해진 거죠. 기억, B는 2라고 해야 되니까 틀린 보기고요. 니은, 2에서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 자, A의 분자량은 지금 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4g이면 3몰일 거고요. 개수 관계가 명확하니까 B는 A의 2배만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몰수가 똔똔이면 당연히 얘가 한 개 반응물일 거고, 이때 A는 개수의 1.5배, 1.5몰 반응해서 요만큼 남아있겠죠. 8짜리가 1.5몰 남아있으면 절반치고 더했을 때 질량으로는 12g이 될 거고요. 그래서 니은도 틀린 보기네요. 마지막 디귿 실험 2에서 반응 후의 전체 기체의 부피. 생성된 C의 몰수를 표현해보면 B가 사라진 만큼 나오는 거니까 3몰 빠지면 3몰 나와서 전체는 4.5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피로 4.5V다. 이건 안 되죠. 부피랑 몰수는 다른 거니까 비례하긴 하지만. 그래서 환산을 해줘야 될 거고요. 실험 1의 반응 후를 보면 B는 1몰, C는 B 자리에 2 대입했을 때 C도 1몰이네요. 그럼 전체 몰수는 몇 몰이야? 2몰이잖아. 근데 그걸 부피로 표현할 때는 숫자를 2배 해주고 뿌이 박으면 되는구나. 내가 구한 몰수에서 2배 해주고 뿌이 박으면 그게 부피가 된다. 그래서 X는 9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저는 잠깐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가보면 2A에 1B가 반응해서 2C가 나온다. 즉 개수비는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 혼합형의 유형이니까 한 개 반응물, 반응의 규모 이런 걸 찾아야 될 것 같고, 나와 있는 게 A와 B의 분자량 비율입니다. 항상 우리 분자량은 물질에 대가리 위에 써주기로 했고요. 그죠? 한 사이클 기준으로의 질량 보존 법칙을 써보면 15짜리가 2몰 반응할 때 30g 더하기 16짜리는 1몰 반응해서 생성되는 C의 질량은 무조건 46g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한 사이클 기준으로 C는 2몰 생성되는 거고 그때 해당하는 질량이 46g인 거니까 분자량이 23이다. C의 분자량은 주고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서 개수도 나와 있고 분자량도 나와 있고 질량비도 모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문제고요. 일단 반응의 규모를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다 미지수로 나와 있을 땐 아무 사이클, 미지의 사이클을 가정해서 풀겠지만 이 문제에선 B의 질량이 7g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반응 전, 반응 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반응 후의 B가 7g이다. 요 자리 하나예요. 그럼 반응물인 A는 한 개로 작용한 거니까 모두 사라졌을 거고요. 이때 반응하는 질량비를 보면 A가 30g 반응해서 근데 정말 몇 번 반응한지 모르니까 K 사이클 기준으로 하면 30kg 반응한다. 그럼 B는 16g이 아니라 16kg 빠지는 거죠. 반응 전의 질량은 A가 30K고 B는 16K 플러스 7과 같다는데 반응 전에 이 둘의 질량이 같다라고 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식 세우면 14K가 7과 같고요. 따라서 K가 2분의 1. 실험 1은 내가 잡은 숫자에 의하면 절반 사이클 진행되는구나. 여기까지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반응 후 C의 질량을 찾아야 되는데 한 사이클 기준으로 46g이니까 절반 사이클 진행되면 23g이 생성되면서 남아있는 게 23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K 자리에 대입을 해봐도 15 더하기 8이니까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Y는 23. 그럼 요 자리도 23이고요. X는 내가 실험 1에서 반응 전에 물질의 질량이니까 15라고 찾아놨어요. 질량 보존 법칙 써주면 반응 후에 전체가 23g이면 전에도 23g일 수밖에 없고
Z도 8이구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Z는 8에 Y는 23. 실험 1과 2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몰수로 연결을 지어주면 될 거고요. 반응하는 질량비를 보면 30에 16입니다. 그럼 15에는 8이 반응하는 거니까 실험 2는 당량점이네요. 이게 모두 사라져서 C만 23g 존재하는구나. 근데 내가 C의 분자량을 23이라고 잡아놨으니까 얘를 몰수로 표현하면 1몰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실험 1만 잡으면 됩니다. 근데 실험 1에서 반응 후의 B는 16짜리가 7g 남았으니까 16분의 7몰일 거고요. C는 23짜리가 23g이니까 1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실험 1에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몰수는 16분의 23몰이고요. 실험 2에서는 전체가 1몰. 결국 부피비는 몰비와 같기 때문에 23대 16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2323 퉁 8에 16 약분하면 최종 답은 2 이렇게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으로 푸는 문제고요. 좀 연습 많이 하면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 잘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다음 문제 보면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X를 만든다. 일단 뭐 화학식은 바로 정해지는 것 같고 MgO가 되면 될 겁니다. 마그네슘 6g이 들어있는 반응 용기에 충분한 양의 산소를 넣어서 반응을 쳤다. 그때 생성된 X가 10g이다. 일단 반응하는 질량비는 알려준 게 마그네슘 6g이 반응할 때 산소가 몇 g 반응했더니 생성물이 10g이다 라는 건 얘가 4g 반응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비가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밑에 개수비 쓰기로 했습니다. 2대 1대 2고요. 따라서 분자량의 B는 개수비분의 질량비니까 3대 4대 5 이렇게도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A 생성된 X가 몇 몰이냐 인데 지금 원자량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MgO 이러면 16짜리에 24짜리면 분자량이 40입니다. 그죠? 40짜리가 10g 생성되는 반응이니까 4분의 1몰 나왔을 거고 따라서 0.25라고 해야 되니까 틀린 보기. 마지막 디귿. B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B 구해야 돼요. 반응한 산소가 몇 몰이냐. 자, 산소는 지금 4g 반응하고 있는데 산소의 분자량은 32니까요. 반응한 산소가 8분의 1몰이라는 거 알 수 있죠.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우리 외우기로 했던 게 기체의 1몰의 부피는 22.4L이다 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수, 개특수라고 해서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5.6L를 반하라 라고 했었고요. 얘는 8분의 1몰 반응하고 있으니까 절반 규모 때려주면 여기서도 절반 되면서 2.8L이다. 맞는 보기. 답 기억 디귿 쉽게 내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다음 문제 C2H4의 연소 반응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화학 반응식을 한 번 더 써도 되긴 하는데 일단 개수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가장 복잡한 거 1로 잡아주면 반응 전에 C가 2개, 얘 2개 나올 거고요. 반응 전에 H가 4개니까 얘에서 4개를 메꾸려면 임마 2. 그럼 산소가 반응 후에 4개랑 2개니까 6개. 1대 3대 2대 2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반응물이 모두 소진돼서 생성물만 남아있는 당량 상황입니다. 그럼 반응하는 질량 비율만 구하면 실제 그 질량대로 있었다. 요게 성립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물질량 파트 1번 공식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다. 이 자리에 반응하는 물질들 간의 개수비와 분자량 비를 곱해도 여전히 등식이 성립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반응하는 질량비를 보면요. 개수비가 1대 3이고 분자량 12짜리 2개, 1짜리 4개 하면 28. 산소는 32 외우는 거였죠. 47, 28에 48, 30입니다. 그래서 왼쪽 거 2개 곱한 거 대 오른쪽 거 2개 곱한 거 해주면 24가 되는 거고요. 이 둘은 7대 24의 질량비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X가 7이면 당량이 성립이 되는 거죠. Y는 어떻게 구해? 한 번 더 써도 되지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돼야 되니까 반응물의 총 질량이 31g이면 반응 후의 총 질량도 31이 되면 될 거고요. 9에다가 22 더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Y는 22W. X랑 Y 더하라고 했으니까 29인데 W를 지금 생략하고 써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붙여서 답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A, B가 반응해서 C, D를 생성한다. AX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넣어가면서 반응을 시키는 주입형의 유형이고요. 보통 이런 문제는 그래프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냥 표로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B를 넣어가면 넣어갈수록 중요한 게 반응 후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이 여기서 0이네요.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건 실험 2가 당량점이라는 거고요. 실험 1은 당량점 이전의 상황인데 중요한 게 EW를 넣었을 때가 당량이니까 W를 넣은 이 지점은 반당량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실험 3은 더 중요한 게 B를 Wg 그냥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으로 더 넣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험 2를 무조건 먼저 분석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당량점부터 보라 했으니까 전체 중에 C가 차지하는 게 3이라는 건 당량점에는 생성물인 C와 D만 존재할 건데 C가 찐으로 3몰 나왔다라고 하면 전체가 5가 되기 위해서 D는 2몰이 있었던 거고요. 요렇게 5분의 3 됐던 거죠. 생성된 C와 D의 몰수는 개수비와 완전히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C의 몰수는 요렇게 구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당량점 이전과 이후가 있을 때 후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후에도 반응의 규모가 동일하기 때문에 C는 3몰에 D는 2몰로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전체가 5가 아니라 7로 바뀌었잖아. 그 이유는 B가 2몰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럼 B는 2몰에 해당하는 게 Wg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초기 조건에 당량을 치기 위해서 EWg을 넣은 거니까 W에 2몰이면 EW는 4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C와 D를 각각 3몰, 2몰 한 사이클 반응시키기 위해서 B는 4몰이 사용됐다라는 거니까 개수가 4였던 거고요. B, C 다 구해졌습니다. A와 B의 몰 질량으로 마무리하면 되는데 B의 몰 질량은 2몰의 W니까 뭐 0.5W 요 정도로 쓸 수 있을 거고요. A만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A는 Xg이 있었고 결국 지금 한 사이클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저게 1몰에 해당하는 질량 따라서 A의 몰 질량은 X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좋든 싫든 이 X랑 W를 연결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아직 안 쓴 정보가 있는지 체크했을 때 요거 안 썼죠. 반응 후 남아있는. 여기는 반당량점이거든. A가 Xg이 있었다가 모두 소진되면 0g인데 반만 소진된 지점에서 16분의 5W래요. 그 말은 초기 조건에 그러니까 반만 사라지고 16분의 5면 처음에는 8분의 5만큼 있었다는 거잖아. X는 8분의 5W입니다. 그래서 1몰에 8분의 5, 2몰에 W, 그럼 1몰에 2분의 1W, B고요. A는 1몰에 몇이라고? 8분의 5. 같은 몰수일 때 질량비가 몰비와 같은 거니까 크로스 날려주면 10대 8, 5대 4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B, C, A, B 해주면 4, 4 약분되면서 5분의 3 분해주는 문제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인데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에서 피스톤 유형이 나와 있을 땐 있었던 애는 계속 있다 요거 쓰기로 했죠. A는 Wg에 해당하는 게 V리터. 거기다가 B를 넣었더니 3V가 됐다는 건 A는 여전히 V, 근데 B가 2V만큼 들어왔구나 라는 거고 최종적으로 7V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B는 4Wg의 2V니까 2Wg을 첨가하면 V만큼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차지하는 건 3V예요. 근데 전체는 7V라고 했으니까 인마가 나머지 4V를 커버 쳐야 되는 거고 따라서 얘랑 같이 들어가는 A가 3부피만큼 들어갔고요. 근데 A는 V의 Wg이었으니까 3V면 3Wg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3W고요. 몰 질량 표현하면 될 건데 여기 써져 있습니다. A는 V의 W, B는 2V의 4W니까 V에는 2W. 똑같은 V일 때 W의 2W니까 1대 2. 그래서 답은 6W 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 A와 E, B가 반응해서 CC를 만든다. 가에서 나로 갈 때는 반응물에 모두 넣어놓고 시작하는 혼합형의 상황이고요. 이럴 때는 반응물의 개수합과 생성물의 개수합 다 같이 비교해야 됩니다. 근데 나에서 다로 갈 때는 원래 있었던 A를 반응시키기 위해 B를 주입하는 유형이고요. 주입하는 케이스에서 넣는 기체는
원래 이 내부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없었다 치고 스위치의 역할로 작용을 해서 A와 C의 개수만 보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암모니아 합성 반응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이 반응이 일어나면 전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혼합형의 상황이라면 가에서 나로 갈 때처럼 반응물을 모두 넣어놓고 반응을 시키면 정말로 개수대로 질소가 하나 빠질 때 수소가 3개 사라지면서 암모니아가 2개씩 나오니까 4개 빠지고 2개만 나오니까 전체 기체 부피는 줄어드는 게 맞다. 근데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질소만 있었고 수소 기체를 넣어가면서 반응을 시키는 그런 유형이라면 이 실린더 내부의 부피를 봤을 때 질소가 하나 빠질 때 수소는 3개 들어갔을 건데 내가 넣어준 이 3개가 부피를 늘리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질소를 하나 깎아 먹는 데 이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3개를 넣어도 늘어나지 않고 질소랑 그냥 바로 반응할 뿐입니다. 근데 반응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암모니아가 2개 늘어나는 거니까 정말 피스톤 내부만 보면요. 하나 빠지고 2개 나오면서 전체 기체 부피가 쭉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식은 똑같지만 세팅에 따라서 전체 기체 부피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팁으로 알려줬던 게 수소 기체를 주입한다라고 하는 건 원래 얘는 피스톤 내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반응식에서 없었다 치고 스위치처럼 어떤 스위치? N2가 NH3 되는 하나 사라지고 2개가 생성되는 이 반응을 일으키는 스위치의 역할로 생각해라. 얘를 제끼고 생각하면 하나 빠지고 2개 나오니까 늘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이 있다면 B를 넣어가면서 반응시키니까 얘는 없었다고 치는 거예요. 얘 없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 A가 C가 되는 반응. 근데 A가 C가 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일정하네. A, C의 개수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C는 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그 순간 가에서 나로 가는 혼합형의 상황도 분석할 수 있는 게 혼합형은 반응물의 개수합 다 같이 보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보면 정말 이 반응이 한 사이클 진행될 때 A는 하나, B는 2개니까요. 3개 사라지고 C가 하나 나옵니다. 한 사이클당 전체 기체 양은 2씩 줄어들겠죠. 근데 정말 부피를 몰수 취급하면 2리터 같은 말 2몰 줄어들었으니까 이 반응이 한 사이클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사이클에 대한 한계 반응물이 지금 B인 거니까 B는 한 사이클의 재료인 2몰 있었던 거고요. 합쳐서 4몰이니까 A도 2몰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반응이 한 사이클 진행되고 나면 A는 하나 빠져서 1몰, C는 하나 생성돼서 1몰 이렇게 된 거고요. 이때 B를 넣어서 C만 2몰이 됐겠죠. 그럼 이 B는 얼마나 들어갔냐라고 했을 때 A 1몰을 없애기 위해 한 사이클을 진행시키기 위해 들어간 거고 똑같이 13W 이렇게 들어갔겠네요. 그죠? 그래서 C는 1이고 질량 13W니까 곱해주면 답은 13W 내주는 문제입니다.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끝이 보입니다. AA에 하나의 B가 반응해서 EC가 된다. A, B의 몰 질량 비율 나와 있으니까 A를 2라고 할 때 B는 1이 될 거고요. 다음 실험 2에서 A가 모두 반응했다. 한계 반응물 이렇게 줬습니다. 뭐 AWg이 6g을 못 이긴다고 해서 실험 1에서도 1g을 못 이긴다. 이건 모르기 때문에 한계 반응물은 더 이상 특정이 안 되고요. 물론 이 반응 후에 C의 몰 분율이라고 하는 이 값이 다르다는 건 딱 봐도 이제 뭔가 상황이 다를 것 같은 한계 반응물이 B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 후에 얘부터 건들겠죠. 지금 실험 2의 반응의 어떤 규모를 결정하는 A의 양을 통제해 줬으니까 몰수로 표현해 보면 2짜리가 Wg이면 2분의 W몰입니다. B는 1짜리가 6g이니까 6몰이에요. 근데 반응이 끝나고 B가 남을 건데 A가 2분의 W몰 모두 반응한다라고 하면 개수가 A분의 1배니까 B는 A분의 1배 2A분의 W만큼 반응하겠죠. 요만큼 남아있을 겁니다. 그때 C는 A의 개수 A분의 2배니까 A분의 2배 반응해주면 A분의 W만큼 생성이 되겠죠.
전체 중에 C가 차지하는 게 2분의 1이라는 건 전체의 절반이라는 건 얘네들이 뭐 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그래서 6-2A분의 W랑 A분의 W가 같다 식 정리해주면 2A분의 3W랑 6이 같다가 될 거고요. 36 퉁치고 따라서 W는 4A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W 자리에 4A 대입하고 얘도 마찬가지 분자량이 있으니까 몰수로 표현해보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2분의 4A 하면 2A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 B는 1자리로 잡아놨으니까 1몰이 돼요. 그럼 그 순간 A는 개수의 2배만큼 2사이클의 재료고요. B는 1배, 1사이클의 재료니까 얘가 한 개 반응물이 될 겁니다. 그럼 모든 물질이 개수대로 반응을 하면서 A는 2A에서 A 빠지면 A몰 남을 거고요. C는 한 사이클 진행되면 2몰 생성될 건데 마찬가지 전체 중에 C가 차지하는 게 절반이라는 건 똔똔으로 있다는 거죠. 요들이 같다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2일 때 W는 8이니까 두 개 더하시오라고 했으면 답은 10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다음 문제 보면 상황이 조금 뭔가 많아 보이는데 일단 개수는 명확하게 나와 있고 A의 몰질량, B 몰질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한 사이클 기준으로 질량 보존 법칙 해보면 1짜리가 하나에 2짜리가 2개니까 5g 반응해서 2.5짜리가 2개 나와야 5g이 될 거니까 C의 분자량은 2.5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결국 한 사이클 기준으로의 질량 B가 1대 4대 5라는 거. 그리고 개수 B는 1대 2대 2니까요. 분자량의 B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1대 2대 2.5 그대로 쓸까? 뭐 분수가 싫으면 2배 정도 키워도 되고요. 사실 2.5 정도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뭐 그대로 가져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번 살려볼게요. 나과정 이후 1과 2. 일단 상황이 실린더 1에서 반응을 한번 시키고 실린더 2에서 반응을 시키고 그때 남아있는 반응물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꼭지를 열어서 다시 한번 실험을 진행시키는 그러니까 총 3번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일단 첫 번째 실험 보면 부피를 몰수화한다라고 했을 때 합쳐서 8리터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 6리터가 된다는 건 전체 기체 몰수가 이만큼 줄었다는 겁니다. 근데 개수 관계를 보면 이런 반응은 3개 빠지고 2개 나오니까 한 사이클당 1씩 줄어드는 거죠. 근데 반응하는 과정에서 이만큼 줄어야 되니까 명확하게 2사이클 일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모든 물질이 개수의 2배만큼 A는 2개, B는 4개, C는 4개 생성. 이러면 6개 빠지고 4개만 나왔으니까 2개가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그죠? A는 얼마나 남아 있을 건데 그 말은 B가 한 개 반응물이니까 빵이고요. C는 없었다 해서 시작이니까 4입니다. 그럼 위로 올라갔을 때 4개가 있었고 내가 이 부피를 몰수화 해놓은 거니까 A가 4몰 있었구나. 그럼 2몰 남으면서 6리터, 6몰이 되는 게 확인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에선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때 생성된 C의 질량이 10Wg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잡아놓은 분자량에 의하면 2.5짜리가 4몰이니까 10g이 되는 게 딱 확인이 돼요. 만약 스케일을 키웠다면 W 자리에 2를 넣는 그래서 환살 인자를 찾는 그런 과정이 조금 필요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잡아놨습니다. 그죠? 2.5짜리가 4몰이면 10g이 딱 되더라. 그럼 두 번째 실험에선 5g이 생성됐다는 건 분자량의 2배니까요. 2몰 생성되는 그런 반응이었다는 거고 두 번째 실험 여기서 한번 해보면 자 C가 2몰 나왔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럼 C의 개수는 2니까요. 한 사이클 진행됐다는 거 알 수 있고 A 하나 빠지고 B 2개 빠져서 이때는 B가 남았으니까 A가 한 개 반응물이고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C가 2몰 이렇게. 근데 지금 실험 2에서는 반응 전에 9g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잡아놓은 거에 의하면 A는 분자량이 1짜리고요. 그게 초기 조건에 1몰 있었으니까 얘가 차지하는 질량은 Wg밖에 안 돼요. 근데 반응 전에 총 9W가 돼야 되니까 B가 8Wg 있었구나. 요렇게 찾아줘야 될 것 같고 B의 분자량은 내가 2라고 잡아놨으니까 2짜리가 8g을 메꾸기 위해서 초기 조건에 4몰이 있었다.
얘는 이런 방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4몰에 2몰 빠지면 2몰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럼 실험 2에서는 반응 후 전체 기체 몰수 부피가 4몰이다 찾아줄 수 있고요. 마지막 꼭지를 열어서 반응을 시킨다라고 하면 A 2개, B 2개, C는 6개예요. 이렇게 반응을 칠 건데 개수비가 1대 2니까 똔똔으로 있으면 B가 한 개 반응물일 수밖에 없죠. 이해되세요? 한 번 더 써도 돼요. 2몰, 2몰, 6몰. 얘가 한 개 반응물. 그럼 얘 2개 빠지고 개수대로 반응하는 한 사이클이니까 모든 물질이 개수대로 반응하면 실험 3에서는 1몰에 0몰에 8몰이니까 전체 몰수는 9몰이고 그걸 부피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Y는 9이다. 근데 이 정도는 이제 세 줄을 안 쓰고도 머릿속으로 B가 2배 있어야 당량을 쳐. 근데 지금 실험 1과 2에 존재하는 게 똔똔이니까 무조건 B가 한 개 반응물일 수밖에 없고 한 사이클 진행되겠구나. 그죠? 그럼 A는 하나 사라져서 1이고 B는 2개 생성되니까 8개가 되면서 1 더하기 8에서 9몰이구나. 9리터 잡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4 더하기 9에서 13 내주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가 없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화학 반응식 문제는 뭐 고전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적당한 수준의 문제도 있으니까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수준에 맞춰서 해도 중요한 건 2단원에서 정답률을 높이는 거고요.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이랄지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문제는 이제 뭔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유형화한다.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풀어서 맞추겠다. 이런 접근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영상 찍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끝.